안녕하세요. 한샘 리하우스 강진대리점 김영희 대표입니다. 개성 있는 4인 가족의 일상이 행복해지는 집 마포 트라펠리스 2차입니다. 공사 전과 공사 후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득하실 겁니다. 저희 광진대리점은 고객님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고객님들이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만족하실 수 있게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변화된 이곳을 손준영 실장이 멋지게 소개해 드릴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한샘 손준영 실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38평형 마포 트라펠리스 2차 A타입을 제가 설계를 했던 거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현관이에요. 당연히 현관이 이제 우리 집에 딱 첫 입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계를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 고객님들 이게 보시는 방향에서 이쪽 부분은 원래는 그냥 일반 벽이었어요. 근데 일반 벽이다 보니까 수납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요거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원래 주상복합은 보통은 다 가벽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벽을 털어내고 앞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팬트리장을 조금 고객님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고객님들이 뭐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거를 여기다 두고 수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고객님들께 제안 드린 거는 여기 집 구성원이 이제 여성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신발장 한 통을 더 설계를 해드려서 신발을 많이 구입하시고 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신발장 밑에 이제 간접 조명을 넣어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은 수입 타일로 진행을 했으니까 고객님들이 이런 거는 조금 보시면서 그런데 이제 수입 타일이랑 국산 타일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실제 타일을 봤을 때 수입 타일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방화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름도 진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도어락과 안전고리 이런 거 다 교체해드리면서 마치 신축 건물처럼 제가 조금 설계를 해드렸어요.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성 고객님들은 약간 부츠나 이런 거를 좀 신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부츠를 편하게 신고 그 다음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이런 거울 조명을 통해서 옷 매무새나 이런 차림을 보고 외출하시거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요. 고객님은 좀 많이 만족하셨으니까 보시는 고객님들도 원하시면 이런 거는 설계사한테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중문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여닫이 중문이 들어가고요. 집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투명하게 하는 유리가 있고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유리가 있는데 현관과 그 다음에 내부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으로 현관이랑 내부는 분리를 해서 하시는 게 고객님들이 더 보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현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요게 이제 좀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동영상 자체가 파트 1이랑 파트 2로 고객님들께 이제 나갈 건데요. 파트 1에서는 현관, 그 다음에 주방, 거실, 화장실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는 각 방 3개에 대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갈게요. 우선적으로 냉장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비스포크 냉장고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다 보면요. 깊이가 700짜리 냉장고가 있어요. 주방이 설계되기 전에 구매를 해 주셔야 그 사이즈 대로 저희가 윗장에 이제 냉장고장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맞춰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냉장고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냉장고도 사이사이마다 조금씩 미세한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뒤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어느 정도 떼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콘센트가 들어갈 위치까지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냉장고 깊이가 실제로는 뒤에 포함해서 720이 나와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벽이 딱 일체감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 상판이에요. 설거지하면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하면서 가족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거,
원래 기존에는 쿡탑이 저쪽 좌측에 있었어요. 원래는 쿡탑 자리 위에 보면은 이 자바라로 연결돼서 후드가 나쁜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빨아들여서 베란다 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보내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장 속에 숨길 수도 없고 천장에 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필터 후드를 쓰게 되면요, 요거 자체가 이 쿡탑에서 나오는 이런 나쁜 공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렇게 탄소 필터 후드로 잡아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벽 쪽을 보게 되시면 전자레인지, 밥솥, 에어프라이기는 이렇게 리프트업 같은 걸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요, 안쪽에 이렇게 숨겨서 사용하실 수 있고,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딱 일체감 있는 부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 구성 자체는 고객님들과 저랑 같이 디자인하면서 뭐 팬트리장으로 할지 아니면 나는 양념장을 조그맣게 해서 여기다가 많이 사용을 할 건지 같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식기세척기도 다 들어갔고 양념장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냄비를 둘 수 있는 장도 들어갔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샘에서 나오고 있는 유로 500번대 라인의 페이지 로즈 그레이, 그 다음에 하부장은 페이지 오프 화이트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여기 부엌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요게 고객님들이 저기서 봤을 때는 그냥 도어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은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고요. 주방 발코니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왜 제안을 드렸냐,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약간 깔끔한 거를 요즘에 이제 다들 이제 원하시는 추세라서 제가 요거는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체감 있는 이제 주방, 혹시 주방에 발코니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빌트인스럽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나가면 이 문만 열게 되면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부엌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으니 보조 주방도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나가보시죠. 여기가 보조 주방이고요. 지금 밖에서랑 이 보조 주방이랑 좀 다른 점은 주방에서는 보통 인덕션을 많이 제가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서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바깥에서는 고객님들이 더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뭐 애벌 빨래를 하시던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는 상부장은 원래 기존에 좀 깨끗했기 때문에 상부장은 필름으로 지금 이렇게 감아드린 거고요. 하부장은 도어가 조금 많이 주저앉았어서 제가 하부장을 새롭게 이렇게 짜드린 겁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타일을 다 바꿨고요. 구성원들의 니즈는 약간 그레이 아니면 그린, 그 다음에 화이트, 요 세 가지 종류를 좋아했기 때문에 발코니는 일단 그레이로 제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주방, 보조 주방 반대편인데요. 뭐 이제 가구 같은 거에 뭐 당연히 원래 세탁기가 원래 이제 기존부터 있었으니까 요건 여기다 두시면 되고, 이런 수납할 수 있는 빨래통 같은 거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상복합이더라도 발코니 쪽은 단열을 조금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런 벽면 같은 데에다가 제가 좀 이거는 별도로 조금 따로 이제 작업 지시를 해서 이보드라든지 아이소핑크라든지 조금 두툼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성 코트를 한 번 더 입히면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쓸 일이 이제 많이 이제 생각보다 다소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단열재를 한 번 더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한샘에서 나오는 스타일 컷이라 그래서 라인 조명이에요. 주방 같은 곳이나 거실 같은 곳에 이렇게 두 라인 아니면 세 라인 아니면 한 라인 정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니까 이거는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거실로 와보시죠. 네, 고객님 여기가 거실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거실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구경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은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하나가 시스템 에어컨을 여기 설치했기 때문에 에어컨 컨트롤러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일러를 고객님께서 따로 바꾸셔가지고 그 보일러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커버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에서 예전 그런 보일러 그 커버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이 커버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커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충분히 다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찾으셔가지고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벽 쪽에는 이렇게 TV를 매립을 시켰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뒤쪽에서 TV만큼의 양을 뺀 게 아니라 한 150 정도의 깊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TV를 고객님이 구입하시는 인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딱 매립할 수 있도록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벽 쪽에는 이제 타일을 붙여서 이거는 이태리 수입 타일을 붙여서 600에 1200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고요. 이게 선반이 어떤 거냐면 이런 선 보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TV 뒤쪽에도 제가 구멍을 만들었고 이쪽에도 구멍, 이렇게 아래도 구멍을 만들어서 각자 손을 넣어서 이게 선을 안 보이게끔 제가 이렇게 연출을 도와드렸고 고객님도 굉장히 이건 만족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건데 이 주상복합은 사실 외창이 보통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가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확장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의 발코니 창에 있는 그 단창만 이렇게 두게 되시면 내부가 좀 많이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창을 진행을 해 드리는 건데 마포 트라펠리스 내부에 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화창을 없애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실은 이 창호가 아니라 원래 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철제 난간이. 공사 다 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난간은 고객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제 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리 난간입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창호로 밑에는 픽스 창호로 이렇게 막아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난간이 되고요. 위에만 창호를 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주상복합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못 바꾸게 하고 기존 창호로 두게 되되 안쪽에만 이렇게 창호로 바꿔서 난간 대신 설치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장에 보시면 IoT 커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핸드폰으로도 커튼을 조절할 수 있고요. 대신에 중요한 점, IoT 커튼이나 이런 이제 전동식 커튼을 할 거면 반드시 이 위에 전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를 고객님들이 와인, 맥주 이런 걸 좀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와인바로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와인장이나 이렇게 밑에 수납장 같은 걸 두어서 이제 고객님들이 가운데다가 이런 꽃병 같은 거 두셔도 되고요. 이제 안쪽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빌트인 장을 좀 하나 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고객님들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체리식으로 해가지고 벽 판넬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목재 판넬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템바루바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쪽에도 벽의 코너를 돌아서 템바루바가 들어갔을 때 여기도 타일로 이 TV면과 이 반대편 라인을 맞춰서 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오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타일 색상에 맞춰서 비디오폰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밑에 스위치, 요거는 르그랑 스위치예요. 한샘은 르그랑 스위치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고객님들이 집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HDMI 선이라고 하는데 UHD라든지 TV를 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TV 쪽에서 천장으로 HDMI를 넘겨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도 컴퓨터를 같이 이용을 해서 저쪽을 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미리만 말씀해 주면 다 진행을 해 드리니까 이런 거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원래 기존에 우물 천장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노실링이라든지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간접 조명, 그 다음에 간접등만 사용하게 되시면 호텔식으로 충분히 고객님들이 삶의 질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거실,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여기는 여성 구성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을 아마 자녀 두 분이서 이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 벽이나 바닥 색깔은 이제 그 자녀분들이 골랐기 때문에 이뻐요, 색 자체가.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뭐냐면 그레이 색상 타일을 골랐으면 반드시 매지는 하얀색이 아니라 비둘기색 매질을 꼭 사용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얀색이 조금 더 깔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하얀색이 가장 떼타기도 쉽고요. 그레이 타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둘기색 매질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플랩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가 자녀가 두 분이서 여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을 두 개로 나눠서 각자 따로 쓸 수 있게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을 보면 간접 조명을 조금 넣어가지고 호텔 같구나 라는 느낌을 내게 제가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샤워 부스인데요. 이렇게 아쿠아 유리를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화장실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가 만약에 그냥 기존에 우리가 파티션으로 든다면 제가 여기 코너 선반을 아마 뒤쪽으로 다 옮겨 드렸을 거예요. 이 코너 선반 쪽에 샴푸가 있을 때 물이 묻거나 이러면 이 코너 선반에도 물때가 끼기 때문에 저는 보통 코너 선반 이쪽 뒤로 옮겨서 여기서 사용하게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샤워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열 때 여기에 이제 코너 선반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코너 선반은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다른 거는 다 이제 무광 제품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뭐 요런 거 같은 이제 수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수납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요렇게 수건을 위에다 올려둘 수 있거나 아니면은 옷을 벗어서 이렇게 얹어둘 수 있거나 요런 하는 장을 뭐 고객님이 생각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실 화장실은 여기까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